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네. 또 뵈서 반가운데요. 네.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 중에 솔리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솔리드가 진짜 잘 갔더라고요. 네네네. 매니저님이 딱 나오시자마자 콕 집어주신 종목이 바로 네. 반응을 했는데 네. 종목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전에 일단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소폭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예.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솔리드라는 종목을 간단히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솔리드를 그 5G의 관련주로서 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장중에 7,760원까지 해가지고 오늘 15.9% 거의 이제 16% 상승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조금 미국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더라면은 오늘 뭐 20%까지 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자, 하지만 요거 솔리드라는 종목을 한번 그 이제 분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오늘 거기 앞에 이제 박스권을 여기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여기 앞에죠.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당연히 한번 윗꼬리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솔리드를 어제 사셔가지고 그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시고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가 그 5시에 무료 방송을 오늘 지금 현재 MBN 골드 무료 방송을 켜놨습니다. 자, 음악을 제가 같이 켜놨으니까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다시 솔리드에서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지금 그 이제 우리 그 시장의 부분에서는 한 가지 조금 그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그 소위 대장주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전 세계 시장의 대장주는 바로 뭡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되겠죠.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상당하게 지금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는 제가 보니까 올해 3월달 저점에서 이번 때 그 이제 7월달까지 저점에서 무려 410%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테슬라가 지금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올 3월달 저점 대비 많이 왔어요. 삼성 SDI는 대형주가 2배 이상 왔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 있고 거기 관련해서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5시 무료 방송에서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아셔야 지금 전기차하고 2차 전지를 계속 좋다고 하신 분들이 피해를 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꼭 4시만 무료 방송 아니 5시에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문의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솔리드와 또 시황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무료 방송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요. 일단 힌트 한번 잘 얻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넷마블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관심주에 담으셨었잖아요. 네네네. 넷마블로도 수익을 꽤 많이 챙기셨던데 네. 그 비법 전수해 주셔야겠죠? 네. 자, 넷마블 이 종목을 그 제가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이제 그림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6월 29일 날 97,500원대 거기서 완전히 바닥에서 공략을 했었는데 먼저 여기 언덕배기 여기를 애기봉이라고 말하면 돼요. 애기봉을 만들면서 여기 앞에 있는 그 갭을 메웠죠. 메우면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때 여기가 포인트였는데 거기 97,500원대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이 주요가 됐고 그리고 또다시 7월 1일 날 그때 7월 첫날 눌러줄 때도 또 추가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고 도지에서도 또 매수를 거기서도 사인을 드렸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점 대비 오늘 수익률까지 계산해 보니 이제 제가 38% 요거는 어제였었고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40% 정도가 되더군요. 자, 그런데 이 넷마블을 제가 이 종목을 그 준비를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방탄소년단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방탄소년 지분을 25% 이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탄소년단이 소속사죠, 소속사. 방탄소년 소속사 빅히트. 근데 빅히트가 5월 28일 날 거래소 이제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그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비 심사 결과가
빠르면은 7월 말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또 NC소프트, 요즘 NC소프트가 지금 그 1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99만 원, 95만 원 왔다 갔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 지분을 8.88%. 제가 97만 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800억 이상을 지금 거기서 평가 이익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지금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하면은 2조 5천억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하면 더 되겠죠. 저는 빅히트가 실제로 상장했을 때는 이번 SK 바이오팜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는 이제 뭐 20조 정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25% 갖고 있으니까 많게는 5조까지도 평가 차익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제 상장은 내년에 하니까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도 아직까지 흐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7월 시장이고요. 7월 시장도 사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잖아요. 네. 많은 분들도 또 거래를 좀 뜸하게 하실 수 있는데 네. 7월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또 중국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네네. 중국 시장 안에서 우리가 좀 특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미국으로 시장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증시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면 중국 증시로 봅니다. 한번 중국 증시를 한번 월봉으로 보실까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중국이 7월 달만 해가지고 오늘 종가 대비 14.4%. 자, 제일 많이 올랐을 겁니다. 제일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중국 증시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들어요. 요 2014년부터 2015년 5월 달까지 그때 중국 상해 증시가 그때 2,000포인트 근처에서 5,100포인트까지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그때 올라갈 때는 그 후광통, 즉 그 상해 증시를 홍콩을 통해서 그 매매할 수 있게끔 하는 후광통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 증시의 선진화를 노렸겠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이 또 미국이 워낙 수출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이제는 중국이 내수 경기 쪽으로 그쪽으로 아마 포인트를 두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것들을 증시가 먼저 선행해서 반영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중국 상해 증시를 보면은 이미 지금 이제 2018년 때 부분도 거의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그때가 우리 코스피로 본다면 2,400이 넘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러면 중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그 카나리아, 즉 우리 카나리아라는 것은 이제 탄광에 산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잖아요. 즉 이제 그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암시해주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중국 증시의 방향을 알려주는 종목은 바로 뭐냐 이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신증권. 제가 이 중신증권을 이제 그림을 이제 올려놨는데 중신증권은 이제 이 중신증권 이게 지금 로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이제 한번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실까요? 예, 중국 증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2014년 7월 달부터 2015년까지 중국 상해 증시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적에 중국 중신증권은 먼저 12월 달까지 다 오르고 나서 약간 올랐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자, 그때도 보면은 중신증권은 먼저 올랐죠. 12월까지 오르고 나서 약간 올랐는데 상해 증시는 그다음부터 이제 그 후로 본격적으로 올라갔어요.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은 자, 그렇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상해 증시는 여기 다시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신증권이 이제 중국 증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 이 이제 중국 1등 증권주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가를 그걸 미리 말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 중신증권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러한 떡고물이 우리 증시한테는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2014년, 2015년 때는 중국 소비주들이 많게는 10배 정도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단지 몇 개월 사이에 그 짧은 기간에. 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는 미국은 좀 위험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제 나스닥하고 테슬라가 고점을 지금 쳐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미국을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중국을 좀 봐달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또 5시 무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오늘 5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이요 또 이제 중국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밤에는 제가 보니까 그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위축되었던 것들이 아침에 종목들이 갭으로 떠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거기서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제가 보면은 지금부터는 약간의 현금 비중을 좀 높여가는 그런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위쪽으로만 보지 말고 미국이 상당히 위험신호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국 소비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전략까지 살짝 들어봤습니다.